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힘이 있는 이유는 기소 독점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민주주의적인 법 절차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강하고 비대하고 또 마구 휘두른다고 해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세력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 이야기입니다. 조국 장관이 본인의 방배동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수사팀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사실은 조국 장관도 국회에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을 바로 검찰이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조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3자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대로 민주주의 사법 절차대로 하면 이것도 결국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런 전화로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 다음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만 지금 돌아가는 양상은 조국 장관한테 대단히 불리합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혹시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의원과의 대답 속에 압수수색을 하던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얼버무렸지만 분명한 팩트는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조국과 그 전화를 받은 담당 검사 간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이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이 통화에 대해서 드디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한국당이 이미 고발했고 또 다른 시민단체도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장관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사건을 형사 1부 성상원 부장검사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자,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자유한국당도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은 배당을 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입니다. 자, 조국 장관은 지금 웅동학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사모펀드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장관 본인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피고발인인 조국은 피의자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국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다는 이 사실은 직권남용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국 장관은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이는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전화통화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담당 검사가 그랬습니다. 조국이 전화를 했을 때 조국입니다 또는 장관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 전화를 받은 담당 검사는 특수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관등 성명을 댔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통화를 하는데
게다가 이것은 이 검사가 원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통화를 하다가 바꿔준 겁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진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에서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전화를 획 바꿔준다? 정말 오만방자의 극치이자 이 전화를 받아서 그대로 통화한 조국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형사 1부에 배당됐지만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특수 2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수사를 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자택에서 변호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자, 이들은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압수수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경심 씨는 조 장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현장에 있던 특수2부 부부장검사 수사팀장에게 말없이 건넸습니다. 조국 장관은 전화를 건네받은 검사한테 자기를 소개한 뒤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인정한 것은 2차례 이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국 장관이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면 전화를 받는 검사는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고 가라는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 수사를 빨리 하라는 것은 명확히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자, 이른바 적폐수사 이후 법원에서는 직권남용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많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진행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원된 이 검찰에 대한 압박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검찰도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수사를 하는 압수수색을 책임지는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든 직권남용에 해당할 경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요즘 좀 변했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배당을 합니다. 얼마 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도 그렇습니다. 12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더 빠르네요. 자, 조국 장관 전화 한 통 잘못 걸었다가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압박도 간단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